제목이 참 약간 짓궂게 이제 붙인 건데요. 그 무엇을 할 것인가. 황성준 위원은 너무나 잘 알겠죠. 뭐. 그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이라는 아주 고약한 1945년도에 이제 해방되자마자 참 한국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5년도에 바로 한글판으로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쫙 팔리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단했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저도 뭐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약간 이제 짓궂은 마음으로 거기에 이제 돌려치기 해주는 마음으로 혹은 이제 전혀 좀 그렇지는 않겠지만 레닌의 뒤통수를 까줄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수준은 못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옛날 팜플렛처럼 현 정세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편한 듯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다들 뭐 느끼고 다 아시겠지만 세상이 지금 좀 보면은 월드타워 31층에서 아주 풍경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야, 참 대단하고 참 좋습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 민낯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이런 어떤 기적이 있나? 기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때때로 표현을 합니다. 종교적 기적은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싶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된다. 이거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표현이 절대로 과하지 않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가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돌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주 깊게 설명 안 해도 다들 이제 느끼실 겁니다. 느닷없이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가 진짜 전쟁을 하더라고요. 전 뉴스를 꼼꼼하게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해도 설마 그리키야 하겠나 그랬는데 진짜로 전쟁을 벌이더구만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을 이제 5개국 아시아 5개국 순방을 하면서 대만 이제 방문도 또 했죠. 중공에서 막 쏘아대대요. 완전히 대만을 해상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사방에서 포위 실탄을 날리고 비행기도 떠가지고 팽팽 날아다니고 전쟁을 할까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지금도 합니다. 미국한테 그렇게 펠로시가 방문한 실제 직접 그렇게 타격을 가하겠나. 근데 아슬아슬한 극한까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근데 원래 그러다가 터지기도 하는 게 역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지금 상황을 개념으로는 개념으로는 대체로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지만 전체주의와 자유민주 진영의 격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러시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공이 그렇고 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긴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대선 지켜볼 때 누군가 이제 어떨 것 같냐라고 오전에 통화를 할 때 자신만만하게 10% 격차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근데 0.7%였죠, 아마? 참 지켜보는데 이기기는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엄청난 압박 스트레스가 느껴지더만요. 어쨌든, 윤석열을 이야기를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들을 패배시키고 나니 그게 퍼센테이지 차이가 이렇든 저렇든 마음은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라는 부분들 저는 이제 대선 기간 내내 그 전에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취임사를 들어본 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음성도 주장한 내용도 거의 보지도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는 게 뭐 그렇게 근데다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떨어뜨리는 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참 잘 어울리는 별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앙의 시대를 마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문정권이 끝났는데 재앙의 시대가 끝나지는 않았죠. 그렇다라는 것들. 바로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선거 딱 당선되고 나면은 뭐 그런 거 말씀 들어보지 않습니까? 허니문이 좀 있다. 없대요. 곧바로 그냥 취임하기도 전부터 바로 싸움이 시작됐죠. 취임하기 전부터 민노총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옛날에 어릴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상상은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근데 민노총은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미군 철수 바로 얘기해야 돼요. 노조가. 바로 때리고 바로 요구하고 미제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더만요. 북한 용어 그대로예요. 어릴 때 방공교육 그게 참 지루하게 생각이 들고 뭐 그랬지만 그게 다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배우고 들었던 그 용어가 지금 21세기에 그리고 2022년 현재 광화문에서 떠들어대는 미제가 어떻고 저떻고 뭐 북침 책동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게 되네요. 국내외 모두에서 지금 그런 어떤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좌익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자유민주주의 세력. 저는 통상적 용어를 그냥 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네, 두 번째. 저는 지금의 이런 싸움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내에서도 이렇게 의미 규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그리고 세계사적, 그리고 문명사적 대결이다. 아까 이제 문은주님께서 잠시 이제 발표하신 마무리 지점에 이제 문명적 어떤 성취에 대한 말씀 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소중합니다. 아까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 전에 이제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도 있고 일방적이지 않다 그러지만 남성이 조금 폭력적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들 잊어버리면 페미니스트들이 조금 이제 페미니스트들 보고도 좀 생각은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문명이 성숙해 가면서 폭력은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랬고 남녀 간에도 예전에는 원시에는 어쨌다는 겁니까? 그냥 때려가지고 끌고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약탈혼이라고 그러죠. 약탈혼을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범죄죠. 이렇게 바뀌어서 발전해 나왔던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 옆길로 나간 얘기지만 그 페미니스트 분들은 그 이슬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용적입니까? 전 세계 갖고 있다 마찬가지고 그랬지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균형 있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격적 결함이 참 많은 사람이고요. 울컥하기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는 지상은 지상입니다. 여기는 하늘나라가 아니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잣대를 갖다 대는 부분들은 천상의 잣대를 곧바로 갖다 댑니다. 그 잣대를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갖다 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나마라도 불편하지 않게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또 다른 어떤 것보다는 덜 불행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니까
잣대를, 천상의 잣대를 갖다 대서 가장 먼저 욕을 해대고 하는 거는 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떤 거니까 이런 자유민주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안팎으로 지금 격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겁니다. 자, 아까 이제 그 황성준 위원께서 쭉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부분들에 약간 엮일 쪽에 있는 어떤 이야기겠지만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저 보통 명사적인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근대 이래 참 많이 발전해서 우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만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병을 막을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다 망할 것 같다 그러시면 안 망하더만요. 어릴 때 로마 클럽인가? 거기서 얼마 안 있으면은 절단난다, 멸망한다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구 증가도 주춤한다고 그러네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쭉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참 어떻든 물론 멀리서 보면은 아름답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죠. 저 아름다운 산들을 보면은 멀리서 아주 풍광이 아름답고 하지만 아주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그게 다 벌레 투성이 더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죠.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불행도 있고 아픔이 점철돼 갖고 다 구체적 삶은 그러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삶이, 개인의 삶이, 그리고 나라도 다만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어떤 이런 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성취는 저는 자유민주 문명의 힘으로 이룩됐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보이시나요? 인적 지배가 아닌 계약의 율법, 힘에 의한 약탈이 아닌 거래를 통한 이익, 영토의 정복보다는 길의 개척, 그 바탕에는 그것을 지탱한 문명적 가치관이 있다. 떠오르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줄에서는 인적 지배가 아닌 계약의 율법 바로 떠오르죠. 최초로 참 그 이전 시대에도 그런 거 있고 했었지만 가장 유명한 게 있죠. 파라오와 십계명입니다. 엑소더스를 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파라오라는 그 인간이죠. 인간이 신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그 속에서 또 노예로도 삽니다. 그러나 벗어나서 엑소더스에서 즉 해방이 되어서 그런데 어떤 삶으로 들어갑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가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의미라는 거는 인격적 지배가 아닌 겁니다. 힘으로 몽둥이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에 의한 그래서 또 약탈이 다 욕망의 존재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욕망 욕심을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 예전에 원시 때는 그랬다고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약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습성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합리화시키는 논리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욕망의 추구를 위한 이익도 거래를 통해서 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계약, 율법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국가적 차원, 그리고 정치적인 이른바 이제 오늘날에는 국제정치라고 그러죠. 관계와 관계.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큰 관계 구조가 됐을 때, 자, 이제 영토를 갖다가 더 넓게 가질 것인가? 아닌가? 사실은 거래에 익숙해지고 계약의 율법에 다 익숙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거래를 위한 길을 개척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죠. 여전히 영토적 야심은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저는 개념화시켜서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물론 저게 단순화의 오류가 있고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대륙 전체주의 문명과 해양 자유민주 문명의 대결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다 저떻다. 바로 직관적으로 아마 좀 느껴지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륙 전체주의 문명,
영토주의 문명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려고. 근데 진짜로 그렇더만요. 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네요. 푸틴 같은 경우에. 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얘기를 많이 하고 영향력, 자기 영향력의 범위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네.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 중공의 신중화주의, 중국몽 이런 것들도 보면 굴기를 내서 뻗어나가고 위세를 행사하겠다. 광범위하게. 그 다음에 해양에는 도련선이라고 해가지고 해양 영토를 갖다 또 광범위하게 가져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사실은 나치 독일 히틀러의 레벤스랑 생활 공간, 생존 공간이라 그거와 전혀 다르잖아. 땅에 그렇게 땅의 크기, 영토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스타일이 또 있습니다. 해양 자유 민주 문명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는데 길의 문명입니다. 길. 대서양 일대 미국과 서구, 즉 나토죠. 그리고 태평양 일대에 미국과 아시아 자유국들이 있죠. 물론 편차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것도 있고 조금 나은 것도 있고 우리라고 뭐 대단하기만 합니까? 근데 이걸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양 일대의 미국과 서구에 해당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공동의 유산 및 문명을 수호할 것을 결의한다.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나토 이야기를 하면서 5조의 자동 개입 조항에 대해서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나토 전문에 있는 저런 가치동맹 선언에 대한 거 기사가 없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 저런 설명도 안 하고 기사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관심이 없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토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약간 낯설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치동맹의 가치수호, 자유민주문명 가치수호 선언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1년 뒤에 나토의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나죠. 6.25 전쟁이 납니다. 한반도에서. 16개국이 참전을 합니다. 16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그중 9개 국가가 나토 회원국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토는 저것을 실행에 옮겼고 유엔 직접적으로 군을 가지는 건 아니죠. 유엔군의 핵심은 나토군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48년 8월 15일 자유민주 체제로 건국이 되었죠. 그 선택 덕분에 그 선택은 해양 자유민주 문명의 일원이 되고자 선택한 겁니다. 그게 이후의 번영을 예약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엄청났습니다만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건국에서의 저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번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16개국의 참전, 나토 9개국의 참전, 이 부분들은 인류 역사상 하나의 나라,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나라가 동원됐던 전쟁이었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럴만 했습니다. 한반도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건국될 때부터 전체주의 문명과 전체주의 세력과 자유민주 세력이 처음부터 대결을 하면서 그 대결의 결과로서 탄생을 했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분단된 상태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팽팽한. 그래서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런 어떤 아직도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어떤 거니까 전초전의 이게 전선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싸움은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우에 지금 한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좌우의 대결이 지금 이제 뭐 노골적이죠. 예전에는 아이다고 부인을 하고 매도하지 마라, 색깔 공세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런 말도 거의 안 하대요. 흰색깔주의다 그러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노골적으로 미제가 어떻고 저떻고 공격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권 정당인 더불당도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자신부터가 그러죠. 문재인 자신부터가 아예 그러니까 대놓고 문재인 정권 세력들이 이 재앙 세력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예 종북, 종죽 이런 태도를 노고라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격돌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이나마라도 살 수 있는 지금 평균 수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런 어떤 거니까 이런 문명적인 어떤 그 성취에 다 결국 이걸 잘 누리고 있습니다. 욕하기에 앞서서 고마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너졌다, 박살이 났다. 무슨 그런 뭐 재앙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그 SF적인 어떤 이런 것들 그 뭐 위기 묘사 영화들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지금 여기까지 세계적으로 또 한국을 또 여기까지 끌고 온 자유민주 문명의 번영 이런 부분들이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별똥별이 운석이 날라와서 때려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뭐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런 걱정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정말 안 없어지네요.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근데 하나는 확실히 알겠다. 악마가 있구나. 정말 그렇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거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될 것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세력들이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한국 내에서 특히 심하게 발호를 해가지고 이걸 훼손하고 무너뜨리러 난장판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문명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재건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무너진 문명을 재건하는 건 안 됩니다. 원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다시 밟는 것만이 사실은 가능할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이 모니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 아까 반미 시위 하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하는 이런 부분 다 끝나버립니다. 그 안에 수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고 모든 학문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무너뜨리고 나서 원점에서 다시 김일성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방공간 시대에 쌀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특히 북한 공산 집단의 한계와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택동도 비슷합니다.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참새 잡는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메뚜기가 해가지고 다 잡아먹었죠. 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쌀이 공산주의다. 산업화에 대한 안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명적인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만주일 때 뛰어다니는 화적대들이었다라는 거 전혀 문명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명을 고마워해야 되고 이걸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산업화가 아니라 이런 성취가 가능하게 했던 뒤에는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민주 문명을 이끌고 온 그 가치관이 존재했다는 그 깊숙하게는 힘에 의한 인격적 그런 지배가 아니라 이제 율법 아래에서 사람은 하느님 아래 다 평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종교적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대 합리주의적인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언제나 저는 이성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성을 우상화시킬 때가 문제가 되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이성은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찍이 데카르트가 인간은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원본은 사실은 그 성 어거스틴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거스틴이 교부죠. 교부 철학의 원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이걸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 5분. 예. 빨리 이제 끝내겠습니다. 뭐,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가 시간이 짧게 남아서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까 황선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과 바로 통하는 얘기고 약간 표현을 바꾼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 참 소중합니다. 자유가 왜 소중한지 이런 부분 새삼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개인 없이 자유 없습니다. 리버테리안들이야 박수 쳐주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시작일 뿐입니다. 개인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는 선언이나 말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자유는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국가 속에서의 자유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지킬 것을 자신의 원칙과 임무로 하는 자유국가가 아니면 자유는 없습니다. 그 국가가, 그 정치가 자유국가가 아니라 공산국가이면 자유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유를 지킨다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겠습니까? 자유의 정치, 자유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힘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때로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군대는 어떤 조직입니까? 군대는 자유로운 조직입니까? 민주적 조직입니까? 아니죠. 자유민주국가의 군대는 이런 본질적으로 이렇게 의미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잠시 유보하고 규율로 조직화된 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로 지키는 겁니다. 적들이 건드리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적들이 건드리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자유는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을 배제한다 어쩌다 정부의 지나친 이런 정도 수준은 너무나 좀 안이하다라는 생각은 늘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와 덧붙여서 시민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거. 긴 설명은 안 해도 느낄 것입니다. 지금 팬덤 정치, 다르게 말해서 떼거리 정치, 무슨 바 정말 진리도록 지켜봤고 지금도 보고 있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민주주의 자신입니다. 민주주의의 폭주가 민주주의를 죽입니다. 그리고 폭주하는 민주주의가 자유의 적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양식 있는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 없이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정치적 선택을 좌우하게 되죠. 그런데 양식 있는 시민의 존재가 바로 그 선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수적으로 이렇게 가면 뭔가 하면 떼거리주의로 그리고 그것을 향한 거짓과 선동의 좌우를 막론하고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국민 그 중심에 교양 있는 시민, 양식 있는 시민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를 이제 지어. 예, 교양 있는 시민이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십몇 년 전부터 뭐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아카데미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때로는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회의를 갖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을 쌓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영제국의 내적 기반, 19세기 영국 교양대 중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주신의 에도 시대에 일본의 문화적 저력이 있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메이주신의 선구자인 이분의 책이 25만 권, 30만 권 가까이 팔렸다 그럽니다. 그런 독자층이 존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의 몰락 이유, 조선에는 서점이 없었습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런 교양 신민의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교양이 있어도 조직화된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조직화된 힘이 되어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 재앙 세력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저들은 도처에 세력을 박아놓고 압력하고 이제는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5년의 고난 속에서 또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서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우파의 보수 우파의 시민 영향도 많이 성장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주시네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참, 내용을 빨리빨리 진행을 못 시켜서 죄송을 합니다. 자, 그런 어떤 시민 역량을 바탕으로 이 얘기는 정말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재미없는 얘기이기도 해서 그냥 마무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을 쭉 하면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왠고하면 최종적으로 정치가 결정을 해버려요. 정치가 참 더럽습니다. 더러운 놈들이 판쳐요. 그런데 교양 있는 시민이라고 해서 교양 있게 고고하게만 굴고 정치를 외면해버리면은 그 정치판은 더욱더 나쁜 놈들의 소나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 보면은 화가 날 때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거다. 내 거다. 저걸 갖다가 오히려 우리 우파 교양 시민들이 나고 우리의 소유임을 더욱더 명백히 해야 되겠다라는 좀 욕심을 좀 가져봅시다.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힘을 행사해주지 않으면은 더 나쁜 놈들의 소나기로 들어갑니다. 기회주의자들과 질 나쁜 놈들의 난장판으로 전락해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도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하지 말고 저걸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년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총선에서 우파 세력이 대한민국 세력이 또 진다. 저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운명에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